잠시 후 무익하고 덜 찬 방송, 서울말 하는 경상도 언니들과 함께하는 절레졸라 전라동화 절절동 55화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사는 그게 뭐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명에 사는 외절레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박절레입니다. 안녕하시죠?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생일 축하합니다. 예. 근데 진짜 해피 크리스마스다. 너무 춥다, 진짜. 와. 제가 크리스마스 하니까 올해 정말 소원이 생겼는데.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소원 저 혼자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럼요. 소원은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죠. 이제 겨울이 왔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소원 같은 게 없었는데 지금 강력한 소원이 생겨서 새하얀 눈이 펼쳐져서 새하얀 드레스를 입을게 눈이 펑펑 내리는 새하얀 그런 어떤 세상을 꿈꾸면서 올 크리스마스는 새하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어떨까? 새하야 크리스마스요? 하얗? 네, 맞습니다. 새로운 새하야 크리스마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 괜찮은데? 네, 여러분 올겨울은 새하야 겨울이 될 것입니다. 새하야 겨울. 네. 멋지다, 멋지다. 아니 근데 평소에 이제 소원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꼭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금 한 8년 만에 소원을 빌어보거든요. 8년 전에도 8년 전에 소원, 그 이루어진 소원 뭔지 물어봐도 되나요? 말해도 될까요? 그냥 물러나라. 물러나라. 그렇군요. 네, 제가 그때 매주 매달 그렇게 참 광화문을 향하여 해를 태웠다는.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8년 전에 그 꿈을 꿨는데 왜 12년 전에, 13년 전에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인간이 참 악랄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벌을 안 받아서 이게 참 문제다. 그때는 안 했을까. 근데 물론 이제 지금 뒤돌아 생각해보면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셨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왜 꼭 뒤돌아서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을 경험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생각하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딱 뒤를 돌아야지 보이거든요. 보통 집에 다들 역대 대통령 사진 다 걸어놓고 있지 않나요? 벽 뒤에. 뭐 주마등처럼 이렇게 쫙 했다는 그런 건가요? 뒤돌면 벽에 이렇게 쫙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 사진 다 이렇게. 심지어 저희 또 보수의 심장 대구는 동대구에 내려서 바로 뒤돌아보면은 또 쫙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냥 바로 나오니까 보이는 꼭 뒤돌아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네. 그냥 무조건 뒤돌아야 보이는 거거든요. 되게 특이하네. 평소에 이렇게 뒤로 걸으시나 봐요. 뒤돌아 걷는 게 건강에 좋다 그래요. 네. 우리 또 시대에 역행하시는 또 이 국정에 발맞추어서 항상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럼요. 그러면 뭐 버스 탈 때나 기차 탈 때나 차 탈 때나 항상 뒤돌아서 타시겠네요. 그럼요. 제가 이번에 한글날에 뭔가 준비하느라고 한글날 뭐 아름다운 우리 문장인가? 영어 공부하셨다고. 그럼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문장 이런 걸 찾다가 봤는데 아주 옛날 자료를 찾은 거예요. 2010년. 그래서 뭐 옛날 거지만 그래도 뭐 괜찮네 문장들이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축사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축사인데 너무 놀란 게 지금 그 장관인 거예요. 2010년 장관이 지금 맞네, 2024년 장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조금 젊을 뿐, 흰머리가 없을 뿐. 그렇죠. 이게 정말 말이 되나? 그래서 갑자기 너무 새로운 자료 같은 거예요. 올해 새로 나온 자료의 느낌?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시대를 살고 있구나. 계속 그 마이클 잭슨의 그런 문워크 같은 살고 앞으로 가지만 가지 않는. 이야, 그렇네요. 참 어찌 보면 참 놀라운 그렇죠. 일이 아닌가. 이게 뭔가 정말 타임머신처럼 무전기로 아직도 그럽니까? 그러면 아직도 그 장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똑같다고. 이거 그럼 모를 것 같아요. 이게 무전기로 정말 십몇 년 전에 사람이 연락이 와도 원래 보통 그런 영화에서 처음에 모르고 통화를 시도하잖아요. 당연히 자기 같은 시대에 누군가한테 전화를 했다고 생각하고 혹은 뭐 무전했다고 생각하고 연락을 하는데 모르는 것이 너무 똑같은 거지 세상이. 그래서 서로 그냥 모르고 대화를 하고 끝날 것 같다. 너무 싫다. 이 기억을 하얗게 지우고 싶네요. 하얗게. 되게 재밌겠다. 누가
뭔가 어떤 시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체부 장관 누굽니까? 했는데 같은 사람이야. 정말. 네,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이 언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연말이거나 연초일 것 같은데 거의. 이게 한 12월 하순일 거예요. 올해 마지막 편이거나 뭐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간에 맞춰서 업로드가 잘 됐을 때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씀도 네. 혹시 몰라서 해야겠군요. 네. 사실 크리스마스는 이미 너무 늦었다. 사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이야기를. 맞네. 새하야 설날. 새하야 설날. 그 혹시 이 새해 이거 들을 때 그 시즌 좀 달라져 있을까요? 아유. 하다못해 문체부 장관이라도 좀 바뀌어져 있을까요? 아유, 참. 새해 이제 보통 이제 그 목욕하고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목욕하고 이런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한국에서는 사실 목욕탕이나 찜질방 가는 게 되게 흔한 건데 해외에 나오면 그게 거의 없으니까 되게 어렵고 한국 가면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목욕하는 거 좋아해서 목욕탕 가고 찜질방 가고 이런 걸 꼭 하는 편인데 그 외절애님이 예전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싱가포르에 오셨을 때 그때 좀 오래 장기간 머물다 가셔가지고 목욕탕을 가고 싶다. 근데 싱가포르에 일본식 목욕탕이 하나가 있어요. 오. 사실 그리고 되게 비쌉니다 거기가. 물론 해외 찜질방 다 비싸죠. 아무튼 되게 비싸고 그 가면 약간 시설 좋은 동네 목욕탕 같은 느낌 그 정도예요. 사이즈도 그렇고. 근데 일본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원래대로 하자면 거의 똑같아요. 한국 목욕탕은 거의 똑같은데 좀 시설 좋은 동네 목욕탕 정도인데 사실 아무도 때를 밀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때를 밀었습니다. 왜냐면 일본 목욕 문화는 때 미는 문화가 아니라 가지고 그냥 이제 뭐 탕에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탕이 몇 개 있으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다가 나가서 씻고 나가는 뭐 이런 건데 심지어 이제 다들 수영복을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물어봐요. 일회용 그 수영복도 아니고 일회용 속옷 같은 거를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그걸 입고 가리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우리는 그냥 갔죠. 뭐 그걸 또 가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냥 갔는데 근데 이제 그게 싱가포르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탕이 있는 목욕탕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당시 저희 집에서 그 목욕탕까지가 한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대중교통을 타면. 대중교통을 타면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제 아침에 우리 오늘은 목욕을 가자. 그 외절애님이랑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러자. 그러고는 이제 약간 그 전날 얘기를 했죠. 우리 내일 목욕탕을 가자. 그래 그러자. 그 다음 아침에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나갈 준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외절애님이. 외절애님이 원래 외출 준비 2시간씩 걸리는 사람인데 안 하더라고요. 알죠. 박수로 시작하죠. 외출 준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냐. 그랬더니 목욕 가는데 무슨 준비를 하냐며 세수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목욕 갈 때 세수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얘기했다시피 저희는 대중교통을 1시간을 타고 갔어야 됐거든요. 지하철을 1시간 타고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평소에 외출을 2시간 준비를 하는 분이 목욕할 때 무슨 세수를 하냐면서 이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나요? 그냥 상상해보면 좀 거지 같겠네요. 그렇죠. 네, 거지같이 대중교통을 타고 간다. 근데 제가 거기서 되게 한 번 놀랐었는데 이번에 제가 한국 갔을 때 제가 있던 곳이랑 외절애님이 있는 도시 중간에 우리가 자주 가는 그런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중간에서 만나서 그런 온천을 하고 뭐 놀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도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도시와 외절애님이 있는 도시의 중간에 있는 다른 도시. 거기서 만나서 목욕을 하기로 했는데 갔는데 외절애님이 정말 세수도 안 하고 온 거예요. 이번엔 또 한국 거지로. 시외버스를 타고 도시를 넘어오는데 세수를 안 하고. 와, 그건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목욕하는데 왜 세수를 하냐. 그런 철학이 되게 굳건한 철학이 있는 거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뭐 일본 온천을 간다거나 세수 안 하고 가죠. 비행기 타도 세수하지 걱정됩니다.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게 뭐야님 집에 좀 장기가 체류하면서 너무 살이 쪄가지고 이제 운동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운동을 좀 해야겠다. 지금 벌써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맞는 말 아닌가요? 운동권이신가요? 운동을 혹시 해야겠다.
이분 가만보니 운동권일세. 해야겠다. 아, 운동권이죠, 제가. 그래서 항상 운동권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근데 싱가포르는 또 워낙 덥고 빛이 또 있다 보니까 선크림은 필수로 바르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뭐야님이 일어나시고 운동하러 가기 전에 세수를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선크림을 바로 발랐죠, 얼굴에. 근데 저분은 갑자기 또 세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수를 하시고는 또 선크림을 바르고 이렇게 하시길래 누가 이상한 건가. 아니 그래서 그리고 외자레님이 굉장히 극심한 지성이시거든요. 지성인이죠. 우리 알죠. 지성인이죠. 아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지성인인지 알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얼굴이 번들번들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선크림을 바로 바르는 거. 아니요, 제가 거기다가 그래도 적어도 제가 기름 조미로 기름을 닦아냅니다. 못 보신 것 같죠. 기름을 한꺼풀 벗겨내고 네. 선크림을 바르죠. 아니 밤새 이렇게 화장품들이 다 제 피부에 이렇게 스며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크림을 딱 발라주면 촉촉하게 아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봅니다. 각자 또 다 생활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또 가정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두 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그렇죠. 네, 좀 존중해 그렇죠,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그렇군요. 네. 그렇게 연결. 아니 존중 안 한다고 다른 점을 말하는 이렇게 적이 좀 찾으시는 것 없는데요. 같아서 두 분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다른 점을 지역도 다르시고 또 지역의 차이일 수도 있고. 네. 아니 이게 존중과 안 존중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럼요. 우리는 늘 언제나 존중해야 하는데 또 그 다른 점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외자레님이 굉장한 지성인이셔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 저녁에는 떡이 져서 있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밖에 비 오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하. 이 사람 지금 비 맞고 들어왔나 하는 지성이 샘수 솟고 계신 분. 그렇죠, 그렇죠. 산유국이라고 근데 제가 이번 주 좀 바빴어가지고 주말에 어떤 행사를 하고 그 뒤로 집 밖을 안 나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머리를 안 감았죠. 전 외출하지 않으면 웬만한 머리를 안 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머리가 한 3일 된 머리거든요. 오, 되게 긴 재택근무도 하시던데. 아, 그랬군요. 네. 네, 그래서 하지만 오늘 그래서 이 머리로 회의도 하고 뭐 다 했죠. 하지만 멀쩡하다. 아니 여기서 잠깐 궁금한 거는 그러면 앞머리만도 세척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 그냥 세수하다 보면 물이 좀 묻으니까 그냥 그 정도. 정말. 저는 정말 출근해서 몇 시간 후에도 그만한 적이 뭐 땀 흘렸냐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있었는데 와. 네, 그게 뭐야님은 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지성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시대에 발맞춰가야 되는데. 그게 뭐야님 덕분에 우리가 참 무익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냥 없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제가 근데 진짜 그래도 좀 나이 들어서 약간 그래도 기름이 좀 생겨가지고 예전에는 어릴 때는 기름 종이로 저녁에 얼굴을 닦아도 아무것도 안 묻어났어요. 근데 요즘은 그 정도는 얼굴은 묻어나더라고요. 기름은 갈수록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이게 그 원래 자기 피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진짜 20대 이럴 때는 그 기름 종이를 찍어도 정말 원래랑 똑같았어. 찍기 전과 후가 정말 똑같았어요, 진짜. 근데 지금은 이제 찍으면 어릴 때도 지성이라고는 없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조금 생겼다 그래도. 그러면은 뭐 우리 나라님도 이해 엄청 많이 되시겠네요. 아 그럼요. 그럴 수 있죠. 그 타고나기를 그렇게 지성인이 아니게 태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지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또 나이가 들면 이제 조금씩 생길 수 있으니 새하얀 기름 종이를 쓰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미백에 제일 좋다는 새하얀 기름 종이. 기름 종이가 왜 미백에 좋죠? 저분은 이상한 소리 하시죠? 그 문장에서 이상한 게 그거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저분 진짜 논리가 안 맞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방송으로 들어가 볼까요? 벌써 오프닝이 끝났군요. 뭐죠? 오늘 동화도 할 얘기가 없는 건가요? 큰일 났네요. 또 여러분이 화내실 생각을 하니 두려워집니다. 네. 오늘은, 사람이 살면서 희망과 용기만 잃지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고전 중에 고전 작품. 같이 한번. 희망과 용기. 네.
살펴보려고 합니다. 잭과 콩나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저는 이 작품에 이런 동물이 나왔나? 이런 게 기억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새로 읽으면서 새록새록 다시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들이 왜 이렇게 새하얗게 지어졌는지 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한 소년과 어머니가 점점 기울어지는 어떤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집의 경제력이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처럼. 그래서 매일매일 걱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낡은 집, 그 다음에 키우고 있는 가축을 팔아야 할 형편. 그게 이제 너무 슬픈 어느 날이었고, 아빠는 원래 안 계셨는지 계시지 않는 집. 그래서 아프신 어머니, 그 다음에 소년, 잭이라고 하는 소년이겠죠.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었고, 조금 누가 이렇게 업신여기는지 이 집을 닭도 한 마리 없어지는 것 같고 뭐 그런 좀 흉흉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잭, 아무래도 약값도 벌어야 되고 이게 참 고민이구나. 많은 고민이 있지만 우리 집에서 정말 보내선 안 되는 커다란 동물이 있지만 그래도 쟤를 팔아야겠다. 너무너무 염려가 되는구나. 엄마가 직접 나가서 시장에 가서 흥정을 해야 될 테지만 엄마가 보다시피 지금 밖에만 나가면 기침을 하고 도저히 나갈 수가 없으니 네가 좀 나가서 소를 팔아올 수 있겠니? 했더니 네 엄마 제가 가서 꼭 소를 팔아올게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도 우리 집에서 제일 값이 나가는 가장 큰 재산이지만 이 소년에게 어머니께서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장에 다녀오라고 얘기를 하였죠. 이제 정말 집에는 가축이 손가락으로 헤아릴 만큼 너무 적어졌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풍요롭게 살다가 이제 남은 거라고는 없었죠. 그리고 집에서 가장 값 나가는 이제 소를 팔아야 하는 중대한 일을 잭이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보여주시는 그림이 원래 이 동화인 거죠. 실제 맞습니다. 동화책에 있는 그림인 거죠. 그렇죠. 소가 근데 너무 큰 배, 이 목에 달린 방울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저 정도면 목 부러질 것 같은데. 그랬군요. 네. 아니, 그리고 심지어 소가 지금 애기를 놓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소를 팔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지적하는 일은 아주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른처럼 늠름하게 소를 팔아오겠습니다. 라고 했고, 엄마가, 그래, 알겠어, 다녀오너라. 라고 했고, 이제 소를 데리고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소는, 목도 무거운데 잘 됐다. 라고 하면서, 나 빨리 좀 팔아줘. 라고 하면서. 아니, 목에 저 정도면 거의 벨트 아닙니까? 벨트. 챔피언 벨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 소가 이제 청도 소 싸우면서, 우승을 하면서 벨트를 메고 있었는데, 이 집이 너무 가난해져서 이 소까지 팔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저거는 한두 해 지금 우승해갖고 할 수 있는 벨트가 아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소를 데리고 가는데 문제는 장에 가기도 전에 이 소년에게 말을 거는 이가 있었어요. 어떤 신비롭게 생긴 할아버지께서 언뜻 보니까 뭔가 마법사 같기도 하고 아주 이상한 느낌의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왜 나를 자꾸 쳐다보시고 약간 뭔가 다 안다는 듯이 웃으시지 누구시지 저분은? 하면서 저분은 그래 천구멍?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명태 동태? 이런 생각을 했지만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께서 얘야 그 소를 나에게 팔려무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 팔러 가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하니까 난 다 알 수가 있지. 아유 참 용기 있고 너 참 많은 것을 갖추었구나. 그리고 너 지금 소원하는 게 있지. 그래서 네 그래 그 소원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너의 소원 그 새하야 올겨울에 이루어질 거야. 걱정하지 말라구나 하면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소를 팔라고 한 거죠. 고민을 했는데 할아버지 돈 있어요 했는데 여기 비단 주머니를 주겠다. 이 비단 주머니는 너에게 어려울 때마다 커다란 힘이 될 것이야 라고 해서 정말이요? 비단 주머니 정말 좋죠. 그건 뭐 대통령도 될 수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라고 했는데 그래 이 안에는 콩이 들어있다. 콩.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바꾸자꾸나. 그래서 할아버지 콩과 소 중에 당연히 소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소는 청도 소싸움 우승한 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콩하고 어떻게 바꿔야 되니? 얘야 이 콩은 정말 신비로운 요술콩이란다. 너 정말 염려하지 말고 너의 소원 새하야 이루어진단다. 어서 이 콩을 갖고 가서
소와 바꾸자꾸나 했는데 할아버지는 나에게 소원이 있다는 건 또 어떻게 아시고 할아버지께서는 좀 예사롭지 않은 분인데 라고 하고는 대뜸 그 비단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콩과 우리 집의 최대 재산인 소를 바꾸게 됩니다. 이제 큰일 났는 뭔가 상황인 거죠. 어머니께서 우려하던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정말 믿고 우리 소 잘 키워주세요 하고는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왔죠. 그런데 약간 의심스러웠지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그래 어떻게 얼마에 팔았느냐 했는데 콩과 바꾸었어요 라고 한 거죠. 앉아있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날 뻔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했는데 아니 비단 주머니 안에 있는 콩이 뭔가 이렇게 천구멍 아저씨 같은 분이 뭔가 생태 아저씨 같은 분이 저에게 이거 바꾸자 하셨고 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고 저 소원 들어주는 그런 어머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정말 앉아 계시던 의자가 으스러질 정도로 화를 내시면서 너 지금 너 정말 애가 그거밖에 안 되냐고 너무 화를 내셨어요. 그 소의 가치는 상당한 금액일 텐데 너 결국 이거밖에 안 되냐고 내가 너를 믿은 게 잘못이고 나 너 정말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세상을 좀 모르고 나 너무 정말 꼴도 보기 싫구나 엄청 역정을 내셨어요. 어머니께서 그토록 화를 낼 줄이야. 물론 지금 우리 집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고 우리 집엔 더 이상 팔 것도 없고 엄마는 아프시고 우리 집 가세가 얼마나 기울였는지 소년도 알 수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뭔가 희망을 사고 싶었는데 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것에 큰 기대를 걸고 싶었는데 우리 집엔 너무나 지금 암울하고 절망적이니까 그래서 희망을 샀다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이토록 화내시더니 그래 맞아 내가 큰 잘못을 했나 봐 하면서 엄마의 그 화내는 모습에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느끼게 되었어. 너무니까 너 정말 꼴도 보기 싫고 그냥 네 방으로 썩 가. 정말 싫다면서 막 화를 내셨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고는 자기가 자야 하는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데 등 뒤에다 대고도 어머니께서는 정말 서슴지 않고 좀 함부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너 정말 나 너 정말 보고 싶지가 않다고.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정말 부정당하는 그 순간으로 소녀는 나는 그냥 내 소원은 엄마 낳고 우리 집이 형편이 나아지는 거였는데 하고는 하는 수 없이 자기 방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너무 정말 울다가 잠이 들어야 하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 콩은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저 마당에 던져버릴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는 그 소중한 콩을 이 아이에게는 어쩌면 너무 희망과 바꿔온 그 콩을 어머니께서는 마당에 던져버리신 거죠.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정말 태어나서 가장 큰 잘못을 했나 보다. 엄마가 저렇게 화를 내다니 저렇게 아픈 엄마가 저렇게 힘차게 화를 내다니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는 아픈 엄마조차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야 하나 하는 뭔가 정신이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꿈인지 실제인지 알 수 없는 그 할아버지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것 같은 거예요. 얘야 내가 말했지? 너의 소는 내가 잘 데리고 있고 내가 준 콩은 분명 너의 소원을 이루어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이렇게 다시 한번 나타나서 너에게 걱정할까봐 말을 해준단다. 그만 울어라 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일부러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는 것은 이분이 진심이라는 거야. 사기꾼이면 벌써 나에게 나타날 리가 없지라고 생각하고는 창밖을 보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어제 심었다 한들 그 콩이 이렇게 내 다락방 밖에 있는 창문으로 보일 리가, 그게 이렇게 쑥쑥 자라날 리가 있나? 라고 하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자라나는 속도에. 그리고 콩나무의 줄기가 너무나 단단한 거예요. 대나무처럼. 그래서 와 정말 신기하다. 얘는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했는데 내 눈에 보일 만큼 그 성장 속도가 빠른 거죠. 와 진짜 궁금하다. 그리고 저 나무의 굵기 좀 봐. 진짜 튼튼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용기 있는 꼬마는 이 콩나무가 어디까지 가는지 너무 궁금했죠. 그리고는 슬픔도 잊은 채로 나무를 타고 올라가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마디마디마다 자신의 발을 기대어서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에 이르렀죠. 저 아래를 보았더니 내가 살던 집은 너무나 장난감처럼 작아졌고 그 와중에도 다시 올려다보니 나무는 더 많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도대체 정말 하늘 끝까지 닿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올라가게 되었죠. 그런데 웬 천사가, 한눈에 보아도 천사가 나타나더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파란 주머니를 이번에 드립니다. 저번에는 할아버지께서 빨간색 비단 주머니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파란색 주머니를 주시다니 왠지 파란색이 더 마음에 드는걸?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이 파란색 주머니를 갖고 점점 올라가야 됐어요. 그리고 어느새 파란색 주머니를 준 천사는 휙 사라져버렸고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마치 그게 자기 숙제인 것처럼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기로 한 거죠. 그랬더니 세상에 하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멀쩡한 집이 있었던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집의 문 안을 열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었네 하고 궁금한 나머지 이제 들여다본 거죠. 그리고 너무 놀란 게 어마어마한 거인이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나는 여기서 너무 작은 존재고 식탁도 스푼도 포크도 너무너무 커다란 거인의 식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봤는데 닭이 저렇게 클 수가 있나 하면서 쳐다보는데 저 닭은 분명히 우리 집에서 키우던 닭인데 저 닭이 어떻게 여기에 있지? 라고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저 거인을 자세히 봤더니 얼굴이 우리 집에서 예전에 일하던 아저씨인데 하인 아저씨가 여기에 와서 거인이 되었네? 하고 깜짝 놀라요. 둘 다 우리 집에 살던 존재들인데 하늘나라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네? 하는 것을 깜짝 놀라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 거인이 닭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어서 달걀을 낳아줘!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닭이 평범한 달걀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꾸짖으면서 거인이 다시 말했죠. 아니, 내가 필요한 황금 달걀 낳으란 말이야. 라고 했더니 닭이 아씨 알겠어 하면서 흰 달걀 말고 황금 달걀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하면서 황금 달걀만 쏙쏙 가지고는 또 뭔가 사치를 일삼으로 갔어요. 명품 가방 같은 걸 사야 돼서 타우치로 불리는 명품 가방을 사러 가버렸습니다. 그걸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저 닭은 우리 집에 있던 닭인데 원래 요술을 부릴 수 있었나? 아니면은 여기가 신기한 곳인가? 그리고 저 하인 아저씨는 왜 지금 저렇게 살고 있지? 모든 것이 이상했지만 이 아이는 문득 내가 여기 하늘까지 올라온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저 콩나무가 이렇게 우리 집 앞에 자라서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어쩌면 저 거인 아저씨가 훔쳐간 것만 같은 우리 집 닭을 그냥 되찾아가야겠다. 그러면 왠지 괜찮아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는 황금알을 낳는 닭을 데리고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거인은 어느새 황금알을 가지고 외출을 하셨고 이 아이는 닭만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일만 하면 돼요. 그래서 너 나 알지? 우리 집에서 너 자랐잖아 하면서 닭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얘를 어디다 숨기지 하다가 아까 그 천사한테 받은 파란 주머니 안에 넣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천사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딱 나에게 맞춤형으로 에코백처럼 주머니를 주셨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얘를 챙겨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깜짝 놀란 거죠. 거인이 돌아와 보았더니 닭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 뭐야 씨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저 아래를 보았더니 세상에 엄청나게 튼튼하게 자란 콩나무로 그 아래로 그 소년이 내려가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너 뭐야 하면서 이제 뒤따라오기 시작합니다. 큰일 난 거죠. 아씨 이제 나는 이 파란색 가방 안에 있는 닭을 데리고 어서 내려가면 되는데 아저씨가 나를 발견해버린 거죠. 그래서 당돌하게 말해요. 아저씨가 이 닭 훔쳐간 거죠. 아저씨 우리 집에서 일하시다가 아빠 안 계시고 엄마 아프니까 도망가시면서 닭 훔쳐간 거잖아요 하면서 이제 막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쏜살같이 자기가 올라온 그 길을 용기 있게 막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막 콩나무 아래로 자기 집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면서 계속 내려갔어요. 그래서 너 이 녀석 안 돼 하면서 거인이 오려는 찰나에 커다란 발로 쿵쿵쿵쿵 내려오고 있었죠. 막 콩나무가 흔들렸어요. 이때 땅에 당도한 이 아이가 세상에 그 콩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콩나무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저 위에 있던 거인이 으아 하면서 쓰러졌겠죠. 그리고는 자기 무게에 못 이겨서 땅속에 거대한 구덩이를 만들면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거인은 자기 혼자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야 이게 밖에 무슨 소리니? 그래서 엄마 제가 콩나무를 타고 하늘나라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 집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검정색 닭이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검정색 닭이 황금알을 낳는 걸 있죠. 제가 그걸 다 봤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안 가난해도 될 것 같고 엄마 약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살펴보더니 황금알을 낳는 닭을 목격하신 거죠. 놀랍게도 어머니께서는 내 아들 장하구나. 역시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집은 다시 행복을 되찾았다는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여기까지입니다. 이 집은 행복할 수 없어요. 요 얘기는 그랬군요. 뒤에 하겠습니다. 그랬군요. 이게 이런 네, 생각보다 내용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많이 들어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일단 할 말이 참 많은데 네, 화나셨네요. 아닙니다. 네.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동화는 우리를 화나게 한다. 네. 얘기할 게 많습니다. 아니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화나는 포인트는 대부분 이제 좀 너무 어이가 없고 이렇게 뭔가 할 말이 없는데 약간 이런 거였으면 오늘은 좀 할 말이 좀 있어요. 좀 재밌겠다. 일단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면 엄마들이 좀 팍팍해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내가 힘들고 하면 어머니도 인간인지라 뭐 그럴 수 없겠지만 근데 모든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한계가 다 다르겠죠. 개개인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사람이 화나면 무슨 말을 못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 화가 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바닥이 있는 거죠. 사람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닥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는 아까 그 동화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워딩이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가 소를 콩으로 바꿔봤을 때 그렇게까지 험악하게 아이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 어머니의 바닥이 거기인 거겠죠. 그 어머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어머니들도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그럴 수 있는 사람. 근데 물론 이제 상황이 좋으면 조금 더 좋은 사람일 수는 있겠으나, 자기의 그 이면에는 그런 성향도 있다는 거죠.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없던 아니, 게 근데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왜 그게 갑자기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옛날부터 그냥 계속 그렇게 화가 많으신 분이었어. 그랬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상황이 좋았을 때는 그게 좀 덜 드러났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화내야 할 상황이 좀 적었을 수 있겠죠. 근데 남편한테 이렇게 잔소리하는 경우는 많이 본 것 같은데, 심지어 되게 좀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돈도 못 벌어온 주제에 이런 말을 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 싸우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에 이제 한번 보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게 나와서 뭐 부부들 뭐 이렇게 관계 개선 뭐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 오년 선생님 나오고 뭐 이런 거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그런 아이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미운 금쪽이 금쪽이 예. 그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저렇게 한다고 하는 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부모는 당연히 이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스탠다드가 있는데 그게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의외로 자식들한테 와, 저런 말을 한다고, 저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머니도 이제 그런 분이셨겠죠. 근데 이제 다만 그 횟수나 뭐 정도가 평소에는 좀 작았을 수 있겠지만 이게 없던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지 못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성격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살면서 다른 어려움에 부딪히고 하면 이분은 이 성격이 또 나타났을 거라는 거죠. 갈등 해결 능력이 잘 없는 어머니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우울증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분 치료받으셔야 돼요. 혹시 애 아빠도 너무 힘들어서 나가신 거 아닐까요? 못 견뎌서 아까 알 수가 없다고 했잖아. 이 어머니의 그 분노에 참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나갔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사정이 좋아지면 많은 부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그것만 갖고는 사실 안 된단 말이죠. 제가 봤던 그 유튜브의 어떤 짤에 어떤 커플이 나와서 서로 얘기를, 그러니까 그 설정으로 한 거였는데 둘이 얘기를 해요. 그 여자가 물어요. 오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아니, 돈으로 행복은 못 사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아 그래? 그랬더니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을 살 만큼 돈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나이키 같은 거 사면 기분 좋지, 기쁘지.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 정도만 살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려면 그보다 훨씬 더 비싼 거여야 된다는 거죠. 뭐 에르메스 이런 거 사야 행복할 수 있는데 그건 못 산다, 돈이 없어서. 우리는 기쁨 정도만 돈 주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르메스를 사도 사실 행복하진 않잖아요. 행복은 아닌 거지. 그게 그냥 샀을 때의 기쁨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기쁨 정도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이 좋아진다고 해서 행복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순간적인 기쁨, 약간 이런 거. 그쵸. 그 잠깐에 그냥 딱 샀을 순간에 어떤 기쁨인 거지.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내가 샀어, 택배가 올 때까지 기다려. 근데 거기까지 되게 행복한데 막상 이제 그게 내 집에 와갖고 내 것이 되는 후부터는 그게 그렇게 기쁨이 그냥 그렇죠. 진짜 그 순간 뜯어보고 뭐 이럴 때만 그런 거지. 막상 또 쓰고 나면 그또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금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그 정도라는 거죠, 사실은. 맞아.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어머니는
그날 유독 화를 내셨던 게 아니고 평소에도 화가 많으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마지막에는 막 행복해 하셨지만 왜 우리 이소부화 같은 데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 거위가 더 이상 황금알 안 낳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쵸. 또는 빨리 좀 많이 낳지 하면서 갈라버린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 집에 또 조만간 불행이 오면 어떡하지? 약간 걱정되는. 그쵸. 그래서 이게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구나. 너무 불안하게 끝난다. 그쵸. 아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보통의 부모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아이가 콩을 바꿔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화내는 것도 사실은 좀 이상하지만 뭐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이 닭을 가지고 왔어 라고 했을 때 좋아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위험한데 하면서 거기를 어떻게 갔다 왔니? 뭐 넌 괜찮니? 뭐 뭔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닭이 황금알을 낳는 걸 보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됐다라는 것도 이 어머니가 상당히 위험하다. 아주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죠. 하인이 원래 자기 집에서 일했던 사람, 거인이 원래 자기 집에서 일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살짝 의심스러운 게 이 집이 예전에 사실은 잘 살았는데 이 어머니의 사치와 뭔가 그런 걸로 집안의 그런 경제가 기운 것이 아닌가. 저는 처음부터 조금 이상했던 게 그런 엄청난 소가 있을 정도 같으면은 가난하다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냥 탕진해왔구나.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게 뭐 형편이 어려워서 소를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소를 저만한 소를 하나 가지고 있을 정도면 가난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그것도 심지어 청도 소싸움 우승한 애로.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목에 걸려있던 그 방울만 팔아도 콩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저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방금 그게 뭐야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이 사치가 심하네. 그래서 집안을 그런 가세를 기울게 한 것이 사실은 이 어머니였다. 옛날만큼 사치를 못해서 지금 화가 쌓였네. 그지. 그래서 이제 팔아오면 그걸로 뭔가 자기의 어떤 보석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하나 디올백이라든지 하려고 했는데 콩을 갖고 왔으니 비단이고 뭐 이런 걸 갖고 왔으니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건데 이제 금을 또 나는 알을 낳다니까 저걸로 살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이제 굉장히 또 기뻐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옆에 또 닭도 몇 마리 있었고 그 정도 소를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든지 풍요롭게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판 돈으로 조금 또 나눠서 또 다른 어떤 더 큰 걸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또 살 수 있는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건 좀 너무 말이 이상하다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소가 있으니까 그 소가 젖소였는지 일반 소였는지 모르겠지만 뭐 농사를 짓든 뭐 우유를 짜서 내다 팔든 뭐 닭도 있으니까 뭐 달걀도 팔든 먹든 뭐 이렇게 뭔가 그 수입을 만들려는 노력을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아이의 엄마라면 근데 그런 거 하지 않고 팔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아니 그리고 다른 닭들도 있었잖아. 근데 왜 굳이 먼저 소를 파느냐는 거지. 큰 돈이 필요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팔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 이제 정말로 그 돈을 다 쓰고 나면 아무런 남아있는 게 없는 아니야. 또 뭐 있다니까. 저기 가면 보석도 있고 금도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인터넷 또박 하시는 거 아닐까요? 코인하고 막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엄마의 그 사치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거를 팔아다가 공천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그렇네요. 가장 설득력 있네요. 그렇지. 아니 그래서 여론조사 조작 좀 하고 여론조사 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 필요했던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 근데 이 또 드라마 보고 왔나요 또? 잠깐 나오더라고요 지금. 요즘 제가 또 꽂혀있는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뭐죠? 무슨 얘기하다가 드라마 얘기하고 있어. 요즘 잘생긴 사람 많더라. 요즘 잘생긴 놈 많더라. 드라마를 봐야지. 빨리 끝내고 보러 가입시다 이제 우리도. 이모님.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무슨 얘기를 시작을 안 해서 잘 모르겠네 오늘은. 내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어버렸네. 그럴 리가 없죠. 평소에도 되게 중요한 얘기를 안 하는데 뭘 되게 중요한 얘기를 갑자기 하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중요하고도 중요한 얘기인데 뭐 그냥 하던 얘기 계속 하세요. 까먹었어요. 네? 그리고 이 엄마가 문제가 많아요. 애한테 소를 팔아오라고 했으면 대충 얼마 한다는 얘기는 해줘야 되잖아.
대략 손값이 이 정도 되니까 한 이 정도에서 그 사람 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팔아와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팔아와라 하는 건 너무했지 애한테. 애가 어떻게 알아 그 속아. 사실 그 물론 콩이라고 해서 놀랍긴 했지만 애한테는 그 돈이라는 게 잘 모르니까. 그렇죠. 정말 어른이 진짜 막 정말 얘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어른이 뭐 진짜 내가 10만 원 줄게 해도 얘는 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대략 얼마 정도 하는데 뭐 이것보다 덜 준다 그러면은 조금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더 이 정도보다 하면 그거는 허락하고 갖고 오면 돼라든지 뭔가 이렇게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냥 팔아. 네가 알아서. 이건 뭐 그리고 이제 애 입장에서는 콩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 어른이. 야 이거 이렇게 아니 적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 왜냐면 아까 그 얘기 딜을 했거든. 콩이랑 소는 아니에요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게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했다고 하니까 아이는 그거를 생각한 것 같은데. 그걸 생각하긴 했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어른이 야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른이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정도 말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너 지금 뭔가 바라는 소원이 있지 그거 들어줄 거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면 되나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어쩌면 이 아이가 정말로 장애까지 소를 데리고 갔고 그 할아버지를 만나지 않아서 정말 그 할아버지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참 환상일 수도 있지만 만약 이 아이가 장애까지 가서 뭐 그 장사꾼이 얘한테 뭐 예를 들면은 한 500만 원짜리 손인데 일부러 600만 원을 줘서 애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샀는데 몰래 뒤따라가서 얘한테 돈을 빼앗는다거나 해칠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그러니까. 그게 정말 얘 목숨을 해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좀 과한 걸 시켰다 애한테. 좀 급하게 도박을 해야 돼서.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사람이 정신을 잃을 수 있나. 카카오페이로 받으려고.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엄마한테 입금시켜라. 현금으로 하지 말고 입금하고 연락 카톡해 뭐 이렇게 했을 수 있겠죠. 그건 안전한 방법이 있었군요. 네. 엄마 금액은 카카오로 남겨놨어. 그리고 희망과 용기가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이 동화가 저도 지금 얘기를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희망과 용기가 이런 동화 하지 마. 이거 진짜 희망과 용기가 어디 있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 그게 뭐 만약에 너의 꿈을 이루어 준다는 이게 희망을 준 거라고 한다면 이거 진짜 이 동안 애들한테 읽히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이거 사기당하기 딱 좋지 이게. 한탕주의.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사기가 다 이런 거잖아요. 그 마음속에 그 약한 부분을 밀고 들어와서 야 이거 다 돼. 야 이거 막 10배 뛸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아이들에게 아주 위험한 동화다. 아니 근데 일단은 그 신비로운 콩이 맞긴 맞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건 맞았을 때 얘기지. 근데 보통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런 달콤한 말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아니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미 끝났어요. 거기는 이제 그 콩 얘기로 나가는 거. 지금 콩이 진짜냐 안 진짜냐 뭐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콩이 되게 신비로운 콩이 되게 크게 자랐고 그 하늘로 갔다 왔어. 그게 뭘 의미하냐는 거지. 그런 것들이 다. 희망과 용기가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다는 뜻이래요. 하지만 내가 얘기했잖아. 이건 굉장히 위험한 동화다. 아이들한테 읽히면 안 된다. 아이들이 살면서 이 남의 그런 가머니설에 속아서 사기당하기 딱 좋다 이런 걸 믿으면.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전에 왜 아빠 어디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달걀이 되게 뭐 달걀을 이제 어른들이 뭐 쌀로 먹든 뭐 요리를 하려고 들고 왔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걸 보더니 하나씩 가지고 가서 이걸 품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뭐 어른들은 재밌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걸 하나씩 가지고 가서 이제 자기 손에라든지 뭐 또는 옷에 이렇게 막 하고 있었는데 한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걔들이 질문을 하는 거야. 엄마 근데 이거 언제 애기나? 언제 알을 깨는 거야? 뭐 이렇게 아이들의 어떤 시간은 그게 어마어마하게 느껴졌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이게 갑자기 하루 만에 막 자라고 하는 것도 아이들의 시간 개념으로 나타난 게 아니었나. 그런 거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 콩나무는 왜 나타난 거면 그래서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꿈이고 없어진 줄 알았던 닭은 원래 있었던 거지. 안 없어진 적이 없었던 거 아니면 엄마의 그 히스테리
뭐 그런 거였던 게 아닌가. 그래서 자다 깼더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꿈속에서 막 그런 상황을 했던 거고 닭은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고 엄마는 맨날 이제 승질을 내는 거지. 한 마리 어디 간 거 같다 있었는데 없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어. 마당에 나가보면 소 그냥 묶여있고 할아버지는 계속 꿈에서만 등장했고 엄마는 맨날 승질 내고 있고 엄마는 맨날 승질 내면서 애한테 자꾸 일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애가 그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이런 꿈을 꾸게 됐던 게 아니야. 아니면 이제 아빠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아빠가 소가 된 거죠. 소가 된 게으름이. 그래서 너 아버지 좀 갖다 팔고 와라 이렇게 하는 꿈도 보기 싫다 저 인간. 그러면 이 영화 이제 영화를 되게... 보고 오셨어요? 도대체 동화는 언제 보나요? 드라마랑 영화 보고. 이 동화는 되게 유익한 건 맞네요. 되게 현실적이네요. 게으르면 소가 된다. 그리고 팔려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또 굉장히 또 현실적이긴 하네요. 그러면. 엄마의 히스테리는 아이들을 꿈꾸게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머니는 좀 한결같이 아이들을 돌보는 애를 써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럼 그 거인은 왜 나온 거죠? 거인은 괜히 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꿈속에 그냥 옛날에 봤던 사람들 한 번씩 나타나는 뭐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렇게 하찮게 만들기로 한 거예요, 지금? 아니, 그래서 정말 모든 동화가 좀 연결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연결하는 게 우리 일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좀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뭐, 정말 심지어 뭐, 모기라도 왜, 모기는 모기로다도 연결시켜지지만, 이 콩과 거인은 너무 떨어진 이야기라서 떨어진 거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이건 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거인이 좀 이상한 건 그런 거죠. 옛날에 뭐 하인이었던 것 같다. 하는데 그 하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인이니까. 같은 인물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닭을 이 사람이 훔쳐간 게 아닐 수도 있고, 아무것도 정확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명확히 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거의 죽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버린다. 그러니까 얘는 처벌받을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 뭔가 이 잭한테 뭐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게 한 게 없는데 그냥 잘 살던 어떤 인물이 이렇게 될 필요가 있나? 만약 그렇다면은 이 잭은 닭을 남의 집에서 훔쳐오고, 그렇죠. 그분이 이렇게 사고사를 당하게 하는, 그렇죠. 도끼로, 그분을 고의로 넘어뜨리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그런 거죠.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가?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고 그 주인을 거의 사고사에 이르게 하고, 아니면 그거네. 잭에게 콩 씨앗을 준 그분이 그 위에 그 걔랑 싸운 거네. 얘를 조종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지가 뭐 하긴 그러니까 가가지고 자기 거인 것 좀 착각하게 만들어서 빼오게 만들어 심술궂게 그냥 얘가 이제 둘이가 친했었는데 뭔가 때문에 틀어진 거야. 얘를 좀 골려주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얘가 가장 즐겨서 맨날 뭐, 야, 하얀색 알라. 금 알다 뭐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것도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게 그래서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그리고 실제로 안 죽었을 수도 있죠. 그냥 엉덩방에 찍고 자기는 다시 돌아갔을 수도 있어. 걔는 사실 뒤에 없어졌다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신들의 어떤 장난 자기들끼리 뭐 장난일 수도 있겠다. 서로 그렇게 골려먹는. 거기에 이제 이 아이는 잠시 끼어든. 그래서 이 닭이 집에 와서는 황금알을 낳는 게 아니고 그냥 노란색 알을 낳는 거, 달걀을 낳는 거지. 이제 엄마 또 히스테리 시작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열린 결말인 이유가 바로 그런 거겠지. 엄마의 히스테리는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엄마는 이게 금이라고도 착각을 한 거야. 엄마 약간 좀 알코올 중독도 있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잠깐 이제 엄마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이 아이는 좀 한숨을 덜은 거고, 근데 또 앞으로는 이 아이의 삶은 항상 그런 식인 거지. 엄마한테 맨날 혼나다가 또 살짝. 그렇지. 엄마한테 맨날 그렇게 혼나다가 나중에 얘도 나중에 폭력적인 그럴 가능성 높죠. 짜증내고 화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동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모든 것은 반복된다. 그런 내용이 동화에 있었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를 냈다가 기분 좋았다가 또 어쨌든 화를 냈다가 기분 좋았다. 이거는 반복된다. 뭐 이런 거를 나타내고자 했던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 동화를 읽고 느낀 점이 뭐냐. 우리 엄마랑 되게 비슷한데. 근데 궁금한 게 왜 이 동화에서 주머니가 왜 등장할까? 그 비단 주머니가 그냥 콩을 신비로운 콩 그냥 하나를 줄 수도 있잖아요. 주머니에 꼭 넣어가라.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주며 그 다음에 천사도 나타나서 파란색 주머니를 주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냥 닭을 담아오는 용도인데 이거 PPL 아닌가 이 정도면 파우치 PPL 아닌가. 작은 가방, 작은 가방.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걸 이제 파우치라고 불러야 또 높은 데로 또 승진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PPL처럼 등장하나? 왜 쓸데없이 그걸 넣었을까? 처음에 줄 때까지만 해도 뭐 그렇다고 그 콩을 뭐 담아줄 때만 해도 그냥 콩을 담아줬나 보다 뭐 이렇게 하겠는데 중간에 다시 나와서 요정인가요? 나와서 파란 주머니를 주는 거는 좀. 근데 그거는 되게 신기한 게 외국이나 한국이나 그런 쓸데없는 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네. 뭐 예전에도 뭐 파란물, 빨간물 하면서 뭐 쓸데없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네. 그때도. 뭐 힘이 솟아나는. 뭐 그거는 사실 없어도 뭐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이 중간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그 요정은 사실 없어도 그냥 다 안고 내려온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한참 하다가 이제 엄마한테 애가 그럼 하늘나라면 천사도 있어? 라고 애가 물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천사를 만나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신들의 어떤 장난이나 어느 하루의 놀이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씬을 노렸던 거죠. 내 비중 좀 넣어줘 해서 나도 잠깐 등장할게. 나 좀 넣어줘. 이게 전래동화가 그런 특징이 있을 수도 있겠네. 공천은 못 해주고 잠깐은 등장을 시켜줄게 이러면서. 뭐 그런 거. 이거 그 등장시켜주면 막 한 3천만 원 갖다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 천사 그 요정은 돈을 적게 줬네. 그래서 그 정도만 해줬고 그 거인은 이제 좀 많이 주고 해가지고 거마비 쪽으로 한 500만 원 줬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이게 그래도 꽤 다른 나라 동화 중에서 제목이 꽤 많이 알려진 고전이고 뭐 어떤 소년의 이제 성장담을 담았다고 치면은 얘는 자기 엄마에게도 신경질적인 엄마에게도 얘는 한없이 작은 애고 또 엄마 아프니까 지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집은 가난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는 연약한 아이가 이제 집에서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 그 소를 팔러 가는 정말 어른만이 할 수 있는 그 모험을 처음으로 나섰고 어떻게 보면 실패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인생 역전일 수도 있는 어쨌든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얘 목숨을 살려줄 만한 중요하게 등장을 해서 그래도 네가 참 용기 있구나 또는 뭐 너 소원이 있지라고 해서 얘한테 이제 콩을 주면서 유인을 했고 근데 얘는 엄마가 이제 너무 화를 내면서 다시 쪼그라든 거죠. 약간 어른 흉내를 냈다가 다시 한없이 작아진 애였는데 또 할아버지가 괜찮아 라고 해서 얘가 다시 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저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가 봤다가 거인의 식탁 이러면 이제 정말 어른들의 세계가 너무 크고 모르겠고 막 그렇지만 사실 그 거인을 이겨버리니까 얘가 자기가 거인보다 왠지 센 느낌 그랑 싸워서 이김으로써 그냥 좀 어른이 되는 과정 그런 건가? 이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읽혀왔을까? 그게 뭔가 그래도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역시 무익해야 오래가는군요. 너무 과하게 포장을 하신다. 아니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자층이 어차피 모든 그런 이런 문학 작품들이나 뭐 다 독자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화에서의 또 그것도 아닌데 전래동화 보면 또 우리나라 전래동화는 또 그런 게 별로 없긴 하네요. 근데 또 막상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들이 근데 의외로 약간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잖아. 욕을 하면서. 의외가 아니라 뭐 많이들 좋아하죠. 욕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런 막장 동화가 자극적인가요? 자극적인. 아니 나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 유명한 만화 명작 미래를 그린 명작 2020 원더키드 아시나요? 2020년에 막 우주 가고 하는 우주 전쟁하고 막 이런 건데 우리는 2024년에 살고 있다 뭐 이런 내용. 그래서 그 만화를 전 원래 어릴 때는 잘 안 봤었는데 2020년쯤인가 아무튼 이제 2020년이야 그 원더키드의 해가 오래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만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런 게 한참 좀 나왔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봤는데 그 주인공들이 초등학생인가 이래요. 근데 걔네가 막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 우주선을 끌고 나가서 막 그 싸워요. 그 악의 무리를 물리치는 막 이런 내용이 나와. 그리고 어른들은 본부에서 그걸 보면서 막 잘해야 될 텐데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말도 안 되잖아. 초등학생들한테 뭐 가서 싸워라고 내보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뭔가 스스로 헤쳐나가는 그런 거를 만들었던 거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타겟층이, 이 동화의 타겟층이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 뭔가 엄마가 너 잘못했어 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았어, 내 의지로 해서 결국에는 이겨냈어, 그런 식의 진취적인 것을 전달해 주고자 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전혀. 이게 정말 우리는 시선이 진짜 그게 뭐야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선이 우리는 아이 쪽에 있지 않다 보니까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래서 걔가 높은 곳에 가서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엄마는 기분이 다시 좋아지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시선을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되게 이 아이가 엄마의 기분을 좋아지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 되게 슬픈 것 같아요.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삶에서 엄마는 너무 중요한 존재니까,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엄마가 즐거워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거의 비중이 엄청 큰 거, 자기 인생에서.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화를 내고 하면 아이들은 자기 탓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동화에서도 얘가 뭐 콩을 바꿔오긴 했지만 그걸 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애초에 엄마가 보내지 말았어야지. 이런 걸 해오라고 애한테 시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됐고,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뭔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줬어야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엄마는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애한테 애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을 준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상처되는 말은 평생 동안 못 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순간에도 이 아이들은 엄마 나한테 왜 저래? 라는 생각보다는 나 때문에 엄마 기분이 나쁜가 봐 라는 생각을 더 먼저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게 또 얘한테는 어떤 동력이 됐겠죠. 콩나무가 그렇게 자랐다고 해서 그걸 타고 올라가서 뭔가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도 사실 그 이면에는 엄마를 내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이 소원은 그런 거였을 거 아니에요. 엄마를 기쁘게 해줘야지. 돈 많이 벌어서 엄마를 즐겁게 해줘야지. 뭔가 그런 거였을 건데, 그러니까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그 모험을 하는 것, 그 밑바탕에도 엄마를 위해서 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건데, 그러기에 엄마는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이 어머니는. 이게 너무 슬프고 좀 사람들에게 씁쓸함을 남겨서 오랫동안 읽혀지는 건지. 어른을 위한 동화 아닌가요? 엄마가 이러면 안 된다. 이 애는 잠깐의 기쁨을 살 수 있지만 또 행복을 살 수는 없네요. 없습니다. 행복은 살 수 없어요. 웬만한 돈 갖고 살 수 없어요.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나한테 그러면 뭔가 내가 행복을 느낄 만큼 내가 돈을 써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진짜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더라도 내가 뭐 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 그런 게 생각해보면 없지 않나요? 뭔가 정말 돈을 써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게. 그러네요. 뭔가 이렇게 바로 팍팍 떠오르는 건 없네요. 돈의 어떤. 그러고 보면 진짜 행복으로 돈을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구나. 기쁨 정도만 사는 걸로. 그게 정말 많은 일시적 기쁨. 그리고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잖아요. 돈이 되게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막 소리 빽빽 지르면서 막. 그렇죠. 왜 저러는 거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 정도. 늘 얘기하지만 진짜 나는 그 돈 있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화가 나 있지? 뭐 이런. 그런 거 있나요? 자기가 돈 주고 산 것 중에 가장 좀 오랫동안 기쁨을 줬던 물건. 저는 물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좀 많은 걸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뭐 사고 싶어서 사가지고 택배가 오기 전까지 뭐 거의 오고 있다는 그런 문자, 뭐 오늘 중에 배송합니다까지는 참 행복해요, 진짜. 근데 그 이후로 뭔가 그 물건에 대해 크게 집착을 한다거나 그 물건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너무 좋아하는 과자를 하나씩 사 먹다가 안 되겠다, 좀 쌓아놓고 먹어야겠다 해서 한 박스채로 사가지고 사놨는데 손도 대기 싫은 거예요, 진짜. 참 그러면서 보면서 참 심리가 되게 이상하다. 하나씩 사 먹을 때는 내일은 2개 사야겠다, 먹고 좀 더 먹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 박스를 사놨는데 진짜 손도 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이건 무슨 심리지?
그래서 그거 다 먹는데 좀 힘들었어요. 그 하나하나. 그래서 억지로 먹긴 했지만. 아니, 그거 그렇게 억지로까지 먹어야 되면 박살내님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너무 먹고 싶네요. 제 심보가 또 남한테 주는 심보는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남의 입 들어가느니 내가 토하더라도 내가 먹자. 이런 식의. 이 과자를 밟아버린 한이 있어도. 밟기 왜 봤습니까? 먹다 토하더라도 내가 먹어야지. 그래서 그런 주의라 가지고.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물건으로 인해서 행복함을 느껴본 적은 별로 크게 많은 시간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까지도 되게 사서 만족하는 거의 유일한 품목인 것 같은데 커피 머신,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제가 코로나 시기에 샀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집에 재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커피를 좀 제대로 먹으셔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매번 그걸 사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때 그걸 산 이후에 물론 이제 시간이 올해 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 감정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정말 너무 좋은 거지. 집에서 라떼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지금도 되게 만족하는 품목. 먹을 때마다 기분 좋은 품목.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왜 안 물어보시는 거죠?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봐야 됩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손 들고 말했습니까? 정말 치고 들어와야지. 하시는 겁니까 지금? 진짜. 저는 없다는 말씀 드리려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외절애님 말씀하실 때부터 어떤 물건이 기분이 좋지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이제 결제한 걸 떠올려 봤는데 딱 일주일 전에 누가 회를 먹으러 바다에 가서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이 보수의 심장 대구에도 얼마나 많은 횟집이 있는데 라고 했는데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면은 좀 덜 바빠지면 가자라고 한 게 아니 아까 그리고 좀 하고 망설이다가 강력하게 추천하더라고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망설이신 거죠? 무슨 말 하려다 마신 거죠? 술 마시러 가야 돼서 네. 술을 멀리서 먹자는 얘기에 따라서 원래 같으면은 보통 차를 몰고 그동안 인근 바다에 갔던 것 같은데 기차를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대구역에서 1,900원으로 결제를 한 기차를 타고 가장 가까운 바다로 갔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3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기차를 탔는데 물론 대구가 조금 동쪽에 치우친 곳이긴 하지만 30분 만에 도착을 하다니 참 신기하다라는 것과 거기에 역에서 잠깐 택시를 타고 어느 횟집으로 가자고 했더니 정말 금세 내렸어요. 그래서 그냥 대구에서 약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그런 정도의 시간인 거예요. 근데 대중교통을 타고 바다에 갔을 때 느낌이 너무 신기해서 정말 그 1,900원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까? 그렇겠다. 그럼 1,900원이 이렇게 살짝 주는 그날은 약간의 의외의 일탈 선물이었던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도중에 생각했을 때 1,900원으로 그렇게 기쁜 게 있을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1,900원은 아니죠. 가서 회도 먹고 술도 마시고 했으니까. 그 돈은 좀 아깝네요. 네. 그렇다. 근데 그걸 이제 얘기했던 선배가 나중에 헤어지면서 괜히 멀리 가서 술 마셨나?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나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박살래님이랑 같이 가서 그렇게까지 행복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 후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바로 후회하면서 이제 저에게 너무 괜히 멀리 가서 먹었나. 왜냐면 제가 처음에 조금 그렇게까지 뭐 바다 가서 꼭 먹어야 되냐고 했으니까. 근데 저는 의외로 또 만족을 한 거죠.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건 되게 좋네요. 근데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왜 여행 가면 보통 왜 한국 사람들은 뭐 요즘은 좀 바뀌긴 했지만 되게 급하게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서도 막 빨리빨리 돌아다니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앉아서 여유 부리고 이런 게 잘 없잖아요. 근데 뭐 유럽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를 가더라도 보통 이제 유러피언들의 그런 여유로움이 있잖아요. 해외에 가서도 그냥 뭐 카페에 앉아서 그냥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냥 딱히 하는 일 없이 앉아있고 뭐 그런 걸 보면서 좀 약간 부럽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나도 여행 가면 좀 저렇게 좀 일정을 좀 비워놓고 여유롭게 앉아서 그냥 길거리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거 구경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몇 해 전이 그것도 벌써 몇 해가 지났구나. 몇 해 전에 이제 싱가포르에 센토사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전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갔는데 어떤 외국인이 노트북을 들고 해변가에 있는 바에서 맥주 한 잔을 놓고 노트북에서 뭐 일을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앉아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보면서, 여유롭게. 네, 여유롭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그냥 나도 저렇게 하면 여유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꼭 내가 해외에 나가서 이게 아니라 그냥 있는 곳에서 저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했네. 저런 걸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게 벌써 한 몇 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의외로 행복은 돈으로는 못 사지만 싸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저 사람들은 참 여유롭다. 매번 저렇게 만나서 몇 시간 얘기할 짓 없다. 저런 무익한 얘기를 하는. 그럴 수 있죠. 이걸 듣는 분들은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난 너무 바빠서 시간을 쪼개서 지금 이걸 듣는데. 쟤는 어쩜 저렇게 무익한 얘기를 저렇게 하는가. 쟤는 뭐 하는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시간 아까워 죽겠다. 그럴 수 있죠. 저 시간에 일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그 방송에 댓글이 이제 가끔 달리면 가끔 이제 댓글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잘 들었다, 뭔가 이렇게 그 재미있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재밌게 들은 것 같다거나 뭐 웃었다라거나 그런 댓글을 봤을 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무익한 이 방송을 듣고 한두 번 이렇게 웃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크나큰 행복 같은 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두어 번 웃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극소수를 위한 맞춤형.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극소수가 의외로 있더라.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있더라. 네, 그분들께도 새하야 겨울을 선물하겠습니다. 주시는 건가요? 약속하시는 그럼요. 건가요? 그럼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새하야 겨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네요. 그 얘기는 맞네. 자, 그럼 우린 또 방송은 2주 뒤에 올라오는데 우린 또 일주일 뒤에 만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연말을 준비하느라 몰아서 또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사실 시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이미 한참 뒤에 올라갈 거라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우린 또 2주 뒤에 다른 무익한 동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